네 번째 단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두 개 이상의 삼각함수가 어떤 등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공식이죠. 각종 공식들을 배운다 이 말이야, 4단원에서. 그런데 4단원에서만 공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음 단원에서도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3단원에서 이미 배웠던 공식 있죠. 그게 뭐예요? 역수 관계가 있었죠. 역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역수 관계는 제가 알파벳으로 이런 식으로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C와 S와의 관계로 C로 시작하는 건 S로 시작하는 게 역수가 되고, S로 시작하는 건 C로 시작하는 게 역수가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의 역수는 뭐였습니까? S로 시작했으니까 코시컨트 세타죠. 그래서 이게 사인 세타의 역수다라고 공부했고, 그 다음 시컨트 세타라고 배웠죠. 시컨트 세타는 S로 시작했으니까 C로 시작해야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의 역수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의 역수는 뭐라고 그랬죠? 누가 들어도 탄젠트, 코탄젠트를 적어야지. 누가 들어도 그게 탄젠트의 역수라는 느낌이 들잖아, 코탄젠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코탄젠트 세타는 물론 어떤 책에는 이렇게 적히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책에 적히는 걸 잠시 한번 다시 언급하자. 이거는 COSEC 세타 이렇게. 얘는 뭐 시컨트 세타 그대로 자 뭐 그렇게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개념원리 교재에서 공부하는 건 문자가 이렇게 줄여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의 역수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삼각비라는 단원을 배울 때, 삼각비라는 단원을 배울 때 그냥 잠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학습을 해보자면, 여기가 세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뭐 R이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할 때, 사인 세타가 R분의 Y면 사인 세타의 역수인 코시컨트 세타는 Y분의 R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면 코사인 세타의 역수인 시컨트 세타는 뭐다? X분의 R이라는 거죠. 그 다음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일 텐데 탄젠트 세타의 역수인 코탄젠트 세타는 Y분의 X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총 6가지의 삼각함수가 나오는데, 두 변의 길이 b를 가지고 분수식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말한 거죠. 맞죠? 빗변과 높이끼리의 분수식을 나타내는 방법도 2개가 있을 거고, 빗변과 밑변끼리 분수식을 만드는 방법도 2개가 있을 거고, 밑변과 높이를 가지고 분수식을 만드는 방법도 2개가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몽땅 다 배운 거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나 아무튼 기본 베이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노랗게 제가 체크한 부분,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익숙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으로 모든 것을 버티려고 하지 말고, 코시컨트 세타, 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 이 식과 의미와 이거를 다루는 공식들에 여러분이 적응하셔야 돼요. 왜? 나중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미분 공식만 있는 게 아니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적분 공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의 미분과 적분 공식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역수관계를 배웠고요. 자, 첫 번째 식은 뭐야? 분수식이에요. 즉 분수관계죠. 그죠? 첫 번째는. 그리고 3번, 여기 2번, 4번은 뭐야? 제곱식이죠. 2차식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었으면 저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려줘요. 왜? 삼각비로도 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번 증명을, 삼각함수의 입장에서 증명을 해보자면, 탄젠트 세타는, 자,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뭘로 정의했죠? 어떤 점의 좌표가 x, y이고 그 점까지의 거리가 r이었으면 코사인은 뭐라고 그랬지? r분의 x좌표라고 했죠? 이건 r분의 y좌표라고 했죠? 사인 세타는.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에 각각 들어가 있는 분모인 r은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뭐가 돼요? x분의 y가 되고, x분의 y가 우리는 탄젠트 세타로 정의했잖아요.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첫 번째 공식은 가볍게 넘어가야 돼. 즉, 탄젠트는 다른 두 개의 삼각함수인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러한 분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것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부터는 알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야. 적절하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테니까요. 자, 두 번째. 아주 유명한 공식이야. 2번, 3번, 4번 중에 2번 공식이 제일 유명한 공식이야. 왜냐면 2번 공식에서 3번 공식과 4번 공식을 만들 거예요. 여기다 적지 말고 아래다 적읍시다. 자, 2번 공식은 그대로 증명을 해볼게요. 옆에다 적어보자면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였지?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요? 자, 단위원을 그려서 설명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동경이 뭐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 점을 P라고 하고 X, Y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여기를 1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1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겠죠. 세타를 뭐 어느 사분면이든 그냥 가정에서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참고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 사인 세타의 정의는 뭐죠? 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말 좀 해. 배웠잖아. 내가 일부러 확인 체크 풀어보라고 한 건데. 자, 사인 세타는 여기서는 뭐죠? Y죠.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X죠.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X분의 Y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R이 몇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되고 있더라 이거야. 이 내용을 제가 다음 단원에서도 설명을 할 거예요. 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 잘 하고 이해했으면 그거를 빨리 자기 스스로가 빨리빨리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순발력도 길러야 돼요. 자, 여기서 뭘 하느냐? 말 그대로 있는 식 그대로 적어봐요. 그럼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건 x의 제곱이 되죠. 응? 여기다 적어봐. x의 제곱이 되죠. 사인 제곱 세타는. y 제곱이 되죠. 사기쳐도 뭐 그렇다고 그러냐. 사인 제곱 세타는 뭐가 돼요? y 제곱이 되죠.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참고로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중학교 때부터 나왔어요.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를 여기에다가 2를 붙이지 여기다가 제곱 붙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야? 여기다가 2를 붙여버리면 그건 어떤 뜻이 돼? 이 세타가 제곱이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이 되니까 얘는 원래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예요? 1이잖아요. 이 관계식에서 1이 되는 거야. 선생님 단위원이니까 1이 됐나요? 아니요. 만약에 여기를 r이라고 하더라도 자, 제가 r이 있는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r 제곱분의 y의 제곱이 되고 r 제곱분의 x의 제곱이 되고 그럼 여기가 몇인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r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고 통분해서 정리하면 이 그림은 어떤 원에서 나왔겠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 있는 원에서 나온 거잖아. 반지름이 r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r제곱이 되는 거예요. 응? 이 부분이 이거는 r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몇이 될 운명이다. 1이 될 운명이라는 거야. 단위원이 특수한 뭐 그림이니까 거기에서 그냥 1이 나온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좀 더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원을 사용한 것 뿐이고 이게 반지름이 r인 원이라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2번 공식 사제곱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제가 앞으로 그렇게 발음을 많이 할 거예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언제나 몇이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이거는 언제 많이 사용하느냐? 당연하지.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이 있는 식으로 고칠 때. 뭐를 뭘로 고칠 때요? 방금 얘기했잖아. 코사인 제곱이 있는 식을 뭐가 들어있는 식으로 고칠 때? 사인 제곱이 들어있는 식으로 고칠 때. 또는 사인 제곱이 있는 식을 코사인 제곱이 들어있는 식으로 고칠 때. 그래서 2차를 2차로 바꾸는 공식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몇 차를 몇 차로 바꿀 때? 2차를 2차로 바꿀 때. 즉 코사인에 대한 2차를 사인에 대한 2차로 바꾸기도 하고 사인에 대한 2차를 코사인에 대한 2차로 바꿀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공식과 네 번째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분수식을 이용한 거예요.
분수식은 첫 번째 공부한 공식이잖아요. 자, 세 번째 공식은 이거의 양변을 나누기 탄젠트가 됐거든. 뭐가 탄젠트가 됐냐면 여기가 사실은 탄젠트가 된 거야. 즉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눈 거예요. 나눠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전체 제곱이 되고 플러스 여기는 1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줄 바꿔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거는 뭐예요? 분수식에서 배웠던 탄젠트 세타죠. 그러니까 이게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이거 순서를 바꿔요. 그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자, 이거 역수잖아. 코사인 제곱 세타의 역수니까 코사인의 역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죠. 됐지? 그럼 이제 이게 만들어진 세 번째 공식이야. 자, 그럼 네 번째 공식은 뭐냐? 네 번째 공식은 또 이 식을 나누기, 자, 사인 제곱 세타를 하는 거예요. 잠시 공식을 다시 볼까? 코탄젠트가 등장했죠? 자, 일단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거의 역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코탄젠트 제곱 세타 바로 적을 수 있죠? 그 다음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의 역수인 코시컨트 세타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코시컨트 제곱 세타로 식을 만들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네 번째 공식으로 등장한 거지. 그래서 제곱과 관련된 공식이 3개, 제곱 공식. 분수식과 관련된 공식이 1개. 그 다음에 역수와의 관계로 설명되는 거 3가지. 지금 이거를 공부해 온 거야. 앞에 단원부터 계속해서. 자, 그러면 언제 쓰냐고? 아까 얘기했잖아. 2번 공식이 기본 베이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이 외워 두시되 여기서 이렇게 변형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밑줄근 이 두 부분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 셋 중에 가장 중요한 비중은 요거고요. 알겠지? 자, 외우는데 조금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탄젠트 친구는 시컨트 이렇게 기억해. 뭐라고? 탄젠트 친구는 뭐라고? 시컨트 세타. 물론 시컨트는 뭐의 역수야? 코사인의 역수잖아. 그런데 자, 이게 코탄젠트 세타 친구는 뭘로 기억해? 코시컨트 세타로 기억해. 응? 아, 이건 선생님이 해주는 말이야 그냥. 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미분 공식을 배울 텐데 탄젠트 세타를 미분하면요 이게 나와요. 또 시컨트가 등장하거든. 그다음 이거는 나중에 삼각함수 미분해서 배울 테니까 가볍게 들어두세요.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를 미분하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계속 친구가 따라다녀.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야. 시컨트 제곱 세타를 적분하면 탄젠트 세타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코시컨트 제곱 세타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니 미분 공식 썼으면 역순이 바로 적분일 테니까 그건 우리가 대화가 돼야죠. 알겠지? 그래서 같이 다니는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또 이런 공식도 물론 있어요. 미분 공식 뭐 시컨트 미분 공식도 있거든. 자,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시컨트 세타 그대로 나오고요. 옆에 탄젠트가 붙어요. 같이 다니잖아 지금. 코시컨트를 미분하잖아요. 얘도 같이 다녀. 마이너스 붙은 상태로. 이렇게 돼. 들어온 공식들. 이게 이제 저기 뒤에 가서 삼각함수 극한이랑 한참 배운 후에 미분법이라는 단원에 가서 그때 가서 배우는 공식들이야.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는데 이 탄젠트 제곱 세타를 썼으면 이쪽에는 뭐의 제곱을 써야 될지는 친구를 써라 그 말이야.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적혀 있을 경우에는 그거의 친구를 써라 그 말이야. 참고로 얘기하자면 그런 의미고, 다양한 외우는 방법을 아마도 학교 선생님들도 제시해 줄 것이고 또
뭐 다른 학원에서 다른 선생님들도 제시를 해줄 텐데 우리 개념 원리에서도 하나의 외우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응? 왜? 이 외우는 방법에 중독이 되잖아. 여러분 초등학교쯤이나 중학교 한 1학년쯤에 거속시 막 이런 거 공식 외울 때 거속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외우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막연하게 그 공식을 먼저 떠올릴 때 이것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 즉 이걸 먼저 만들어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하나 둘 셋 데이터가 3개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 봐봐. 지금 육각형 모양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6개야. 이 6개를 이렇게 쓰면서 그거 공식 만들어내? 그거는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어. 즉 여러분이 힘들어도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적절하게 탁탁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이 되는 게 훨씬 좋아요. 훈련이 안 되면 진짜 이거 쓰고 있다니까. 나한테 이거 질문하면 나는 모른다고 할 거야 앞으로. 왜? 선생님도 이걸로 설명 안 하니까. 근데 참고로 이런 그림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각선은 역수 맞죠? 이거 역수 이거 맞죠? 이거 역수 이거 맞죠? 이거 역수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기억을 삐뚤었다 뭐 7자? 그런 모양. 7. 이렇게 가면 제곱 공식이 되는 거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1. 예?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여기 있잖아. 1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그지? 아까 공부한 공식이야. 여기 있잖아.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지. 이해되니? 그 공식들을 여기다 정리해 놨는데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고. 알겠지? 응? 아 이거 외우지 마. 그러니까 제발 그냥 이거 자체로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갖고 다니면서 기억하고 해석하고 유도해보고 하셔요. 적어도 5번에서 10번 사이만 하시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런데 이건 어때? 계속 이거 그림 기억하고 있다니까. 위에다가 이거 쓰면 저기다 쓰고 역수관계는 알고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좋은 말 할 때. 그러니까 워낙에 공부 안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좀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됐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이제 공식을 먼저 익히는 걸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거든.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 그걸 또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역수관계나 분수식, 제곱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자고. 자, 우리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각함수라는 단원을 들어오면서 여기 등장하는 세타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라디안으로 간주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면 이 세타는 어떤 수의 범위를 가질 수 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요. 실수 전체의 범위를 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좌표 평면에 X축에 있는 모든 실수와 대응시켜서 삼각함수를 그려요. 자, 참고로 얘기했고, 자, 그 말을 한 이유는 뭐냐? 이 세타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반드시 여러분은 뭘 의식해야 되냐면 나중에 어떤 계산의 값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뭐 간단히 하기만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뭔가의 값을 구해야 할 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값의 부호를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야. 왜? 사분면마다 부호가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지만 아마도 두 번째 문제에서는 자 보세요. 몇 사분면인지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랑 다른 점이야. 왜? 중학교 3학년 때는 1사분면의 각을 가지고서만 했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결과가 다 양수였거든. 그치? 그러나 이제 우리는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걸 여러분이 미리 깔고 가라고. 자, 필수예제 12번을 보면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래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간단히 할 것이냐? 막막해요, 사실은.
그치? 그런데 이게 분수의 덧셈이잖아. 분수의 덧셈이니까 그냥 먼저 통분해 보자는 거야. 그런데 원래 통분의 기본은 뭐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낼 수 없으면 분모끼리 곱한 값으로 통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곱해요. 일단 분해. 자,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 플러스 여기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러면 1 플러스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 될 테니까, 자, 우리가 좀 훈련하다 보면 이런 거 딱 전개한식 나왔을 때 이제 아 이거 대박 뭐 이런 걸 외쳐야 되는 거야 나중엔. 자, 얘를 제곱하면 밑에는 그대로 쓸 건데 지금 당장은 자, 분자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죠. 그러면 얘를 먼저 순서를 바꿔서 적자면 이거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2 사인 세타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게 몇이야? 우리가 제곱 공식에서 배웠지? 어? 가장 중요한 제곱 공식이라고 불렀잖아. 이게 몇이라고 그랬지?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쟤를 1로 바꾸면 2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면 뭔가 2로 묶어주면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될 테니까 아래에 있는 식과 약분할 부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약분해서 코사인 세타분의 2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선생님,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니까 역수로 나타내면 안 되나요? 나타내도 돼요. 그럼 저건 틀리냐고? 아니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 시컨트 세타라고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면 누가 틀렸다고 해? 아니야. 어? 이거를 굳이 뭐 이렇게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왜? 간단히 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니까 저렇게 적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이제 13번입니다.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의 값을 구해라. 자, 2분의 5일 때 탄젠트를 구하라고 해서 지금 봐봐. 여러분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사인이든 뭐든 이 식 하나만 보면 사인 세타가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 분명히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거다 이런 짐작을 할 거라는 거야. 즉 삼각함수를 배운 학생이든 배우지 않은 학생이든 이 사인 세타라는 걸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하고 식을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쵸? 그러면 아마도 사인 세타를 구할 확률이, 아니 확률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사인 세타의 값이 구해질 것 같잖아. 그런데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몰라도.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아까도 뭔가 정리를 해볼 때 간단히 하라니까 통분을 먼저 해봤던 것처럼 얘도 이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뭐야? 물론 얘도 좌변을 통분해 볼 수 있어요. 네? 통분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등식이기 때문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서 정리해도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양변에 이렇게 곱해도 되지 않을까? 양변에 2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 모르니까 다 분모를 곱한 수를 곱해야지. 약분하려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나와? 2 곱하기 이거 코사인이라고 적었구나. 그래서 아무 반응이 개똥이었네 이 인간들. 진짜 그런 거야? 이 자식들 똑똑하네. 자, 다시 양변에 뭘 곱해보자고요? 1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1 빼기 사인 세타 곱하기 여기다 2까지 붙입시다. 그러면 여기는 분모를 모두 약분할 수 있죠? 자, 곱하자고. 자, 그럼 좌변 먼저 계산하면 2 곱하기 1 빼기 사인 세타 플러스 2 곱하기 1 더하기 사인 세타는 2가 약분되고 5 곱하기 1 빼기 사인 세타 1 더하기 사인 세타 1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잘 봐봐. 좌변을 전개하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소거돼요. 상수항만 남죠. 그럼 좌변은 4가 되고 우변은 5 곱하기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합차 공식이니까. 됐어? 근데 우리 뭐 구해야 되지? 뭐 구해야 돼 우리? 탄젠트 세타. 그럼 여러분 잘 모를 때는 있잖아. 공식을 참고해야 되잖아. 그럼 탄젠트 세타가 등장한 공식들을 다 적어보는 거야. 탄젠트 세타가 등장한 공식은 첫 번째 이런 게 있었죠? 분수식에서. 그런데 이 분수식으로 풀려면 그럼 이거 두 개 알아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었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이걸 또 어떤 분은 한타스라고도 외워라 이렇게도 얘기해. 말 되지? 뭐 동의를 하든가 말든가. 한타스 공식. 이 공식이 가장 최근에 배운 두 개의 공식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시컨트 제곱 세타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시컨트는 뭐지? 뭐의 역수야? 코사인의 역수잖아. 자, 그럼 여기 봐봐.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있지? 자, 아까 제곱 공식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 뭐였죠?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거에서 하나 이항해봐요. 사제곱을.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이렇게 이제 변화를 줘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공식은 언제 많이 사용한다고 했지? 코사인을 사인으로 고칠 때, 사인을 코사인으로 고칠 때, 2차를 2차로 바꿀 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를 뭘로 고쳐요? 뭘로 고칠 수 있어? 코사인 제곱 세타로 고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이걸 사용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제발 공식들을 여러분 보고 풀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여러분 머릿속에서 끄집어낸 거를 정리해서 그거랑 연결지어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옆에다가 공식을 내가 안 적고 내 머리에서 안 끄집어내고 그냥 공식이 적혀 있는 거기를 보면서 하는 건 빨리빨리 안 늘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고쳤어.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4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컨트 제곱 세타는 몇이라는 얘기야? 4분의 5라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타스 공식을 이제 쓰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라고 하면 되지? 시컨트 제곱 세타에서 1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야.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복잡해. 지금은 선생님이 리드에 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자. 야, 그 다음은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여러분이 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해보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야 하는 이유 하나하나를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기억이 싱싱할 때 많이 해. 오늘 내일 사이에 복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원래는 뿔마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므로 탄젠트 세타는 뿔마 4분의 1이라고 해야겠지만, 자, 탄젠트가 몇 사분면의 각이지 지금?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의 각이니까 2사분면에서는 탄젠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만 취해. 그래 놓고 그게 왜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언급해 줘야지.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의 각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값이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시험에 내지. 뭔가 하나를 해결할 때 몇 개의 공식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마치 뭐 영화에서 그지? 영화에서 막 무슨 수학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칠판에 쓰는 식 중에 리미트 시그마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야. 그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리고 적분도 있지. 적분 인테그랄. 되게 좀 고급스러워 보였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확인 체크 문제 같은 거 봐봐요. 수많은 문자들의 식이 나열돼 있죠. 이렇게. 어때? 부딪혀야 돼. 지금은 다 어렵게 보일 거예요. 하나하나 해결해 보면서 여러분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도 확인 체크 문제 그래도 몇 개를 같이 해볼게요. 제가 한두 개만 합시다. 자, 151번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만 골라서 해볼게요. 제가
뭘 하는 게 좋을까? 먼저 1번 문제 하나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미리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개를 먼저 해보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거를 먼저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려고도 할 것이고, 해석이 다양해진다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렵지. 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풀이가 조금 간결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좀 더러워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야? 많이 풀어봐야 돼. 자, 봅시다. 얘를 인수분해 해봐요.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나오죠. 그 다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탄젠트 제곱 세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많이 봤죠? 한 타스, 그지? 그래도 좀 적응이 돼야지. 이게 뭐라고 그랬지? 이게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그랬지? 그럼 여러분, 얘와 얘를 그냥 보면 안 되지. 뭐야? 역수관계잖아. 그러니까 곱하면 몇이야? 1이야. 어? 이게 둘이 무슨 관계라고? 역수. 그러니까 계산하면 얘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1.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4번을 하나 해볼까요? 자, 4번은 다양한 삼각함수가 섞여 있어서 그냥 제가 이걸 골라봤는데 사인의 역수, 탄젠트의 역수, 지금 세 종류의 삼각함수가 섞여 있죠. 지금 그러한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해봐야죠. 또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코시컨트나 코탄젠트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도 된다고? 뒤집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뒤집으면 이게 뭐의 역수? 사인 세타분의 1이고 얘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잖아? 그럼 그거 위에 뭔가 곱해야 여기 간단하게 되면서 정리가 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분자가 일단은 좀 더러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걸로 버텨봐요. 합차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먼저 통분 좀 해보자고. 자, 그럼 코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코시컨트 세타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 분의, 이거랑 이거랑 곱해야겠죠?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일단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 자, 이렇게 더럽고 복잡한 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분자에 있는 식을 일단 전개를 했을 때요. 분자에 있는 식을 전개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 코시컨트 세타 분배하면 1 코시컨트 세타 분배한 거랑 사라져요. 맞죠? 그 다음 사인 세타와 코탄젠트 세타 곱한 것 여기도 있는데 또 사라져요. 맞죠?
그럼 항 두 개씩 사라지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1과 코탄젠트 세타 곱한 거는 안 사라지죠? 맞지? 자, 분모 일단 분모도 전개할까? 그럼 이거 뭐야? 코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고, 자 그러면 분자는 전개해서 정리한 식 다시 얘기합니다. 1 곱하기 코탄젠트 세타가 여기에도 있으니까 두 개가 돼서 2 코탄젠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와 코시컨트 세타를 곱해요. 이거 뭐지?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잖아. 그럼 곱하면 1이잖아. 그럼 여기가 1 나오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지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이 공식은 일단 제곱 공식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이왕 제곱 공식 이야기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공식부터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라는 것, 그리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시컨트 제곱 세타라는 것, 그리고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시컨트, 제가 왜 꼭 5를 적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적었거든. 그래서 습관이 돼가지고 코시컨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얘랑 관련 있지 않니? 몇이야 분모가? 1이죠. 어? 1 아니야 1. 2항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는 2 곱하기, 자 묶어주면 1 더하기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 그럼 이게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지 뭐. 선생님 이걸 사인분의 코사인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돼요. 근데 그냥 한 문장으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됐지? 이럴 때 제곱 공식 쓴다라는 거 맛보기로 지금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좀 추가로 설명할 게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도 물론 나타나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뭘 설명하는 거냐? 자, 제가 이런 타이틀을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하나를 알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른 모든 삼각함수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가 주어졌어.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주어졌어요. 이때 코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한 거야. 사실 뭐 시컨트, 뭐 코시컨트, 코탄젠트도 있지만 이런 거 구하면 뒤집으면 되니까 그냥 이거 두 개만 확인할 거예요. 이거를 구해야 돼 지금. 그런데 단 세타는 0보다 크고 2분의 아니다. 이거 이러면 너무 쉽잖아.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즉 몇 사분면의 각이다? 2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런 풀이가 대부분 개념서나 문제집의 풀이로도 등장을 해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제곱 공식을 먼저 이용하는 거야. 그럼 제곱 공식이 아까 몇 개 있었지? 3개 있었죠? 그러면 그 중에서 사인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식은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되는 제곱 공식이 있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니까 25분의 9를 빼는 거죠? 맞지? 그러므로 일단 뭐 코사인 제곱 세타까지 구합시다. 25분의 16이 돼요. 그런데 이제 코사인 세타를
말을 해야죠. 뿔만 5분의 4가 나오겠지만 몇 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4죠. 왜?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근거를 자, 왜냐하면 세타는 지금 0과 또 0이래.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기 때문이죠. 이거는 좀 정리를 해둬요. 연습장 같은 데다 정리할 게 좀 더 돼요. 그러면 이제 탄젠트 세타 구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역수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아, 역수 공식이 아니라 분수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걸 배웠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뭐 나왔다? 마이너스 5분의 4.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5분의 3.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언급한 코사인과 탄젠트를 다 구해준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제곱공식과 분수공식을 이용해서 사인을 아니까 제곱공식 이용해서 코사인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을 알기 때문에 분수공식을 이용해서 탄젠트를 구했다 이거예요. 됐어? 잠시 필기할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이 강조하는데 우리 교재에서 풀이가 제가 얘기해준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풀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은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좀 그렇게 연습해. 그리고 이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이용하는 거냐? 좌표 평면에 동경을 그려서 풀어요. 그리고 뭐의 정의를 이용해?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제가 내려가도 되겠어요? 자, 좌표 평면에 동경을 그려 봅시다. 세타를 2사분면에 그려야 되죠. 그죠? 근데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x, y, r 이 세 가지 요소를 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는 사인 세타가 몇 분의 몇이라고 했다? 5분의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r이 5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y 좌표가 3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그림을 그려보자면 자, 한 이쯤 그렸어. 이 원과 만나는 점이야.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말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가 5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간 게 세타일 테니까. 맞니? 그리고 이 그림의 y좌표가 무조건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무슨 삼각형을 떠올리기 위해서? 직각삼각형.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y좌표가 3이라면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3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밑에 있는 밑변은 4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라고 읽을 수 있죠.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4,3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췄다 이거야.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좌표와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제 사인은 알았으니까 코사인과 탄젠트만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하면 돼? R분의 X좌표였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였죠? X좌표분의 Y좌표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죠. 뭐 결과는 아까 정답이랑 똑같고요. 이런 것도 많이 적응을 해둬라 이 말이야. 반지름이 5인원이죠 지금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다 아는 방법이야. 세 번째 방법은 직각 삼각형을 이용하는 거야. 직각 삼각형을 이용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부호를 무시하고 직각 삼각형에서 구하는 거야. 부호 무시하고, 부호를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일사분면의 각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일사분면의 각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봐요. 사인 세타가 얼마분의 얼마라고 했으니까 5분의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빗변이 5이고 높이가 3인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자동으로 4가 돼야 하잖아요. 알겠지? 그래 놓고 여러분 코사인과 사인을 이야기하는 건 이거는 몇 학년 버전이야? 중3 버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편하게 푸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보고 읽어요. 5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3이 되겠죠? 응?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4분면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야. 나중에. 왜? 이 두 개는 몇 사분면의 각으로 간주했으니까 1사분면의 각으로 간주하고 일단은 값만 구한 거란 말이야. 부호 생각 안 하고 절대값만 구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진짜로 세타가 몇 사분면이기 때문에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의 각이므로 누구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그러니까 코사인과 탄젠트는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쓰면 되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얘기해주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에서 구했던 내용과 다 똑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방법 모두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정답 해설에는 첫 번째 방법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의 장점은 기존에 배운 공식들로 다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나 단점은 내가 부호 판단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제곱에서 제곱 뛰면서 제곱근 구해야 되거든. 그때 부호 판단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뭐지? 좌표 평면을 그려서 판단할 거 판단한 후에야 풀 수 있다 그거야. 어렵진 않아. 됐지? 세 번째 건 뭐야? 가장 익숙한 걸 거야. 어디까지는? 왼쪽의 부분을 판단하는 것까지는 가장 익숙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출제자가 사인 세타를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3, 4분면의 각이었던지 4, 4분면의 각이었던지 할 거 아니야? 어? 그렇게 음수로 주더라도 부호 무시하고 그냥 1, 4분면에서 이렇게 풀어라 그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풀어? 세 번째 방법. 주의사항은 뭐지? 항상 이게 구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지? 여기까지 구한 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걸 잊지 말아요. 알겠죠? 자, 관련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필수예제 14번. 자,
이걸 제가 세 번째 방법으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 교재에는 지금 아까 소개한 첫 번째 방법으로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으로 소개를 할게요. 먼저 세 번째 방법으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을 이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역수들이 나왔어요. 그럼 시컨트 세타를 보고 뭘 떠올리는 게 편해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떠올리는 게 편하지. 그럼 이건 5분의 3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제가 먼저 몇 번째 쓰겠다고? 세 번째 직각삼각형을 이용하겠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빗변이 5고 밑변이 3인 것처럼 그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직각삼각형 모양에서 하면 되겠지. 자, 여기 5, 여기 3이야. 여기가 세타고. 자, 일단은 몇 사분면으로 간주했다? 1사분면으로 간주했다 이 말이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제가 적는 거지 실제 문제 풀 때 이런 거 적지도 않죠. 자,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4가 돼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사인 세타가 나오고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사인 세타는 몇이야?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몇이에요? 3분의 4죠? 자, 글씨가 왜 이래? 자, 3분의 4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세타가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죠. 그러니까 4사분면이므로.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일단 몇이다?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해야죠? 왜? 코사인만 플러스잖아. 그럼 탄젠트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해야 되죠?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구할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물어본 건 역수들 가지고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응? 최종적으로 물어본 건 이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건 뭐의 역수? 사인의 역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하면 되죠. 이건 탄젠트 역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지?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림 그려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 보면 알 수 있죠. 반지름 5짜리 원을 그려야겠죠? 5분의 3이니까 R분의 X좌표잖아요. 자, 좌표 평면을 그리고 자, 그런데 아까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습니까? 4사분면의 각이니까 동경이 이쪽에 가야 돼요. 자, 이쯤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 점의 좌표 중에 어느 좌표는 알고 있는 거야? X좌표를 알고 있는 거지. 이게 R분의 X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5가 되고 X좌표가 얼마? 3이라는 거죠. 4사분면이니까 3이라고 적어야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 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지. 그럼 직각삼각형처럼 풀면 되니까 3은 이 길이가 3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4가 나오려면 좌표는 마이너스 4가 돼야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삼각함수의 세 가지 요소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그 점까지의 거리 R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보고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로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니까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좌표 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해둬라 그 말이야. 이거는 자세한 풀이 과정을 적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졌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한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머지 계산은 똑같이 하면 되잖아. 여기 구한 것까지만 똑같은 거 확인한 거예요. 됐죠?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우리 교재에도 언급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해보시고 또 그거 안 해보고 그러면 안 돼. 편한 것만 선택하지 말라고. 됐지? 자, 이어서 자, 관련 문제 또 계속해서 풀어봅니다. 자, 코시컨트 세타가 4분의 5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익숙하다? 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는 게 익숙하죠? 사인 세타가 5분의 4라고 했을 때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세 번째 방법으로 1번 풀고 두 번째 방법으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코탄젠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탄젠트 세타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럼 1번 풀 때 먼저 뭐 하겠어? 그림 그리겠지. 여기 세타라고 뻥치겠지. 그 다음에 여기 5고 4라고 뻥치면 3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몇 사분면이라는 걸 인지하고 2사분면이라는 걸 인지하면서 바로 푼다면 바로 부호 붙이자고요. 그러므로 이제 뭐는 코사인 세타를 만약에 구해야 한다면 마이너스 붙여야죠. 2사분면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읽어라 그 말이야. 이게 이제 실제로 하는 방식들이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언급하자면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음수죠. 2사분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읽은 값에서 마이너스 붙여서 얘기하라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1사분면에서 배운 게 가장 기초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답은 탄젠트를 뒤집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자, 1번은 3번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풀었고요. 자, 2번은 단위원이 아니지. 2번은 좌표 평면의 동경의 위치를 표시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사분면의 각이에요. 2사분면의 각이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한번 표시해 두자고요. 자, 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R이 지금 5고 Y 좌표가 4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점이 누구 콤마 4라는 것까지 알아냈고 여기 길이가 5니까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자, 당연히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에 관련된 정보를 표현해 보자고. 그럼 여기 4면 여기 3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4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돼? 똑같이 뭐 사인, 코사인, 여기서 주어진 게 사인이었으니까 뭐 가장 기본이 뭐예요? 코사인과 탄젠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과 탄젠트를 이제 정의로 읽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코사인은 R분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죠. 탄젠트는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죠. 이해됩니까? 그럼 아까 구한 거랑 비교해봐. 똑같아야 되잖아 지금. 아니 이걸 가지고 똑같이 두 문제 푸는 거니까 단지 이걸 구할 때만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였다고 얘기했지 사실은 같은 내용이잖아. 그럼 여기서 시컨트 세타는 뭐의 역수다? 코사인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죠.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 교재에는 첫 번째 방식으로 풀이가 되어 있어요. 제곱공식과 분수공식 같은 것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고 있으니까 역수관계도 이용하고 있고 뭐 제곱공식 이용하고 있고 뭐 그러네요. 주로 제곱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필수예제 16번. 여기만 풀면 여기 단원이 끝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나 변형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왜? 합이 주어졌죠? 여러분 사인과 자, 따라서 해봐.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주어지면 다시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주어지면 곱을 당연하게 구할 수 있다. 먼저 그거부터 준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주어지면 무조건 양변을 제곱해요. 양변을 제곱하면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제곱 공식의 일부분이 만들어지죠? 왜?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 더하기 2, 4, 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가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데 동의하세요? 그럼 우변은 4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제곱했으니까. 그래서 합을 보면 곱을 만들 준비를 해두라고. 알겠어요? 이해됐어? 이해된 거야 안 된 거야? 빨리 얘기해. 됐어? 됐어? 좋아. 그럼 이제 사인 코사인 세타를 이 곱만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자, 1 넘어가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3이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맞아요? 그럼 그게 1번 문제야. 그런데 2번은 이제 백이지.
여러분 이제 2번, 3번, 4번을 풀 때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아까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 공식에 특별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뭡니까? x 플러스 y, x 곱하기 y를 알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을 잘 떠올려야 된다 이 말이야. 즉 합과 곱이 주어져 있을 때 차를 알아내라고 하면 차를 바로 못 알아내죠. 어떻게 알아내야 돼요? 제곱해서 먼저 알아내잖아요. 자, 이제는 제가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그럼 이걸 먼저 제곱하면 합의 제곱에서 곱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고. 곱의 4배를 빼야죠. 그러면 이제 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합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2분의 3이 되죠. 그러면 계산하면 4분의 6이니까 4분의 7이 나온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자,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원래는 뿔마 2분의 루트 7 이렇게 적어야 하겠지만 문제에서 누가 더 커요? 사인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양수죠. 그러면 뭐만 적어야 돼? 2분의 루트 7만 적어야지. 문제에서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저건 어떻게 해야 될지 느낌이 오죠. 저건 뭐야? 이거의 세제곱 더하기 이거의 세제곱을 변형하는 거잖아. 합과 곱으로 변형하는 공식은 여러분 먼저 세제곱을 한 후에 3 곱하기 곱, 그 다음에 합 이걸 정리해서 빼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단순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계산해보면 되겠죠. 전체적인 과정만 우리가 보자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 나가면 된다는 거야. 숫자 계산만 하면 되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4제곱 더하기 4제곱도 뭐 별거 있나? 먼저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는 거야. 즉 어떻게 해야 돼? 4제곱 더하기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의 제곱 빼기 뭐라고 해야겠지? 그럼 뭐 빼야 돼? 2배에 이거 제곱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씁시다. 이래도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감사하게도 뭐예요? 구할 필요가 없어. 몇이야? 1이야 1. 제곱 공식에서 공부했던 가장 기본 공식. 그래서 얘는 1 빼기 2 곱하기 곱의 제곱이니까 얘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8분의 3의 제곱을 계산하면 된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1 마이너스 64분의 9인데 약분해서 36분의 9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뭐 그러면 빼면 얼마야? 36이 아니죠. 32죠 이게. 그죠? 64를 약분했으니까 32분의 9가 되죠. 그럼 빼면 32분의 23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존의 수원에 그러니까 수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알겠지. 예전에 수원에서 배웠던 그대로를 능숙하게 적용해야 돼요. 근데 풀다 보니까 간단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죠.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 이런 거 만나면 여러분 빨리빨리 1 이런 거 반갑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빨리 배운 공식들을 여러분 한참 후에 외워서는 안 되고 바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실력으로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